네,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유튜브를 하게 되었어요. 네, 동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는데, 그간에 지금 현재 제 구독자분이 8분 정도 계시거든요. 아마 그분들도 이제 얼결에 이렇게 구독자를 또 신청해 주셔서, 이렇게, 잘 업로드도 하지 않고 소통도 하지 않았는데도, 제 구독자로 계속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어, 네,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하던 일을 이제 12월 31일자로 그만두게 됐고요. 예, 계약이 만료돼서 그만두게 됐고, 그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예. 저희 집이 남원 시내에 한옥집이었는데, 저는 이사 갔을 땐 참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합가를 한 3년 정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분가를 한 거여서 또 분가를 함으로 인해서 또 좋은 게 있잖아요.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뭐 설거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해도 되고, 집이 어질러져 있어 눈치 안 봐도 되고. 정말, 또 그때가 정말 날씨가 좋았어요. 9월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019년 9월이었는데, 음, 그 또 우리 집에 또 감나무도 있어서 감도 따먹고 감이 막 한창 열릴 때였거든요. 전세금도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3천만 원짜리라서 정말 남원 시내에 한 1년 반 동안 돌아다닌 것 같아요. 집을 찾으려고.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돈에 이제 갈 만한 데를 막 찾다 보니까 없다 없다 해서 낙담을 하고 있다가 또 저를 좀 가엾게 여기시고 또 좀 응원해 주신 또 LG부동산 그 조봉희 실장님을 통해서 정말 좋은 집을 들어가게 됐어요. 좋게 살았는데 겨울을 한번 났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한옥집에 그거죠. 그래서 겨울이 두렵더라고요. 그렇게 2019년 겨울을 보내고 2020년이 딱 됐는데 이제 또 제가 4월 27일부터 일을 했거든요. 한창 이제 일을 정신없이 하다가 한 11월 달쯤인가 이제 그때 이제 시댁에 종종 왕래를 했지만 애들이 또 하원을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의 도움을 받고 있어서 왔는데 너무 포근하고 좋은 거예요. 살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탕자가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집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집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같이 어머니랑 살고 싶은데 아버님이랑 살고 싶은데 한번 분가를 했으니까 우리가 나가겠다고 해서 나간 거거든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다시 들어오고 싶었는데 또 몇 번 잠을 잤어요. 추우니까. 주말에 이제 자고 가라 어머니 아버님이 그러시니까 그냥 자고 가고 애기들도 저희 한옥집은 이제 뭐 주방도 따로 가야 되고 신발 신고 또 밖에 나갔다가 주방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되게 불편하거든요. 여기는 그냥 애들이 막 뛰어다녀도 되니까 안에서. 그러다가 제가 들어오자고 했습니다. 예. 며느리들이나 분가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뭐 저런 미친 짓을 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합가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의 의사보다는 내가 들어가겠다.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참 고생이 많으시죠. 예, 또 이렇게 뭐 막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며느리를 두셔가지고 고생이 참 많으신데 그래서 잘해 드리려고 노력은 해요. 나름. 근데 이제 요리를 할 줄도 모르고 하는 것도 몇 개 없고 그러니까 청소라도 좀 이렇게 보이는 거 있으면 막 치우고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잘 돼가지고 좀 효도도 좀 해드리고 좀
크루즈 여행도 좀 코로나 끝나면 보내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시댁에 다시 입성을 했어요. 예, 입성을 해서 요즘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론인데요. 1월 달부터 그래서 공부만 하고 있어요. 우선 이제 영어 자격증 뭐 시험 하나를 1월 24일에 봤는데 떨어졌어요. 1점 차로 떨어졌습니다. 와, 그래서 너무 낙담을 했지만 낙담할 겨를도 없이 다음이 이제 한국사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1월 24일 시험 끝나자마자 2월 6일 한국사 시험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쭉 공부를 했어요. 계속 한국사 공부만 했어요. 제가 공부한 큰별쌤 최태성의 당일치기. 이게 2018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제가 3년 전에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사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근데 계속 집에 쟁여놓고 있다가 책을 이게 한국사가 개편이 한번 됐어요. 고급 뭐 중급 이렇게 됐다가 이제 심화랑 이렇게 뭐 기본인가 그렇게 이렇게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개편됐으니까 개편된 책을 사야 되는데 책값이 이미 산 책이잖아요. 근데 또 사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이 책으로 열심히 2주 동안 공부를 했어요. 뭐 여기서 말은 뭐 일주일 만에 일주일 열공하면 치트키가 되는 기적의 문제집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여기 있는 책을 딸딸딸 다 외웠을 때 얘기고요. 저는 한 2주 하루에 한 공부 시간이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 좀 지저분하죠? 뭐 포인트. 자, 4시간, 3시간 이렇게 막 처음에는 이렇게 뭐 조금 똥줄이 안 타다가 4시간, 뭐 5시간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보세요. 네. 하다가 그 다음에는 보시죠. 4시간,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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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간. 그리고 이날은 시험 당일이었거든요. 3시간 아침에 공부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2주 동안. 그랬더니 결과가 따다다단 따다다다다단 네, 합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합격을 여튼 그래서 네. 그래서 합격을 했고요. 제가 그 71점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감사하게도 참 딱 71점 보이시죠? 71점으로 합격을 했고요. 시험 시간은 굉장히 넉넉해요. 뭐 이거 약간 여기서부터 후기를 말씀드리면 시험 시간은 뭐 1시간 반인가를 주거든요. 근데 뭐 거의 한 50분부터는 이제 나가게 해줘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문제지를 갖고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집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문제는 한 총 50문제에서 13개 정도 틀렸거든요. 50문제에서 13개 정도 틀렸는데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보시면 이거를 제가 이제 이 시험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80분이네요. 시험 시간이 80분.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합격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여기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시험지 같은 거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좀 안내대로 이게 올려도 되겠냐.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영리적인 목적으로 올리면 안 된대요. 왜냐면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 이제 조회수도 올라가고 하면서 뭐 지금은 이제 저희 구독자가 8분밖에 안 되시지만 나중에 또 많아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영리적으로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여튼 그래서 그런 이제 뭐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 보여드리는 게 낫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이 표면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나름 문제 틀린 거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총 13문제 틀렸고, 여기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3문제 틀렸고, 그리고 틀린 것들 문제를 보니까 이제 근대에서 한 6개, 근현대에서 6개, 그리고 그 이전 뭐 시대로 해서 한 7개 정도 틀렸습니다. 틀린 것들을 또 한번 유심히 보니까 3점짜리를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집만 이렇게 하나만 팠거든요. 저는 이렇게 멀티가 안 돼서 딱 한 개만 이렇게 막 파요. 이 책만 팠는데 이거랑 기출문제 3개 정도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래, 요거 틀릴만해. 요것도 그래, 내가 잘 몰랐으니까 틀릴만해. 요것도 틀릴만해. 만종의 나는 알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시기에 이게 있었냐, 그런 전후 상황이나 이런 걸 좀 다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고려의 성리학, 안양 이재현 뭐 이런 걸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틀렸어요. 조선 태종이 없죠. 요거를 실수를 했습니다. 요거를. 네, 태종 이방원의 업적인데 엄한 거를 제가 체크를 하는 바람에 여튼 요걸 실수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틀린 만하지 않았는데 틀렸죠. 유향소 이것도 아리까리 틀렸습니다. 이를 몰랐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지? 이거도 그렇고 이모군란 시기에 있었던 일을 뭐 적는 건데 그것도 몰랐어요. 이모군란은 알았지만 순서를 하는 건데 근데 순서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 독립협회를 알았는데 그 보기 중에서 뭐 해당되는 걸 제가 체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그냥 그렇고, 이 인물 몰랐습니다. 현대 이것도 몰랐어요. 어쨌든 제가 이 13문제 그래 틀릴만해. 근데 그 중에 너는 19번은 왜 틀렸니?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쨌든 71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아주 턱걸이죠. 그 영어 시험, 이제 어떤 시험인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합격을 하기 전까지. 그 시험은 이제 1점 차로 떨어졌는데, 요거는 1점 이상으로 붙었습니다. 70점부터가 합격이잖아요. 또 되게 웃긴 게 이제 마지막 시험 이제 점검할 때, 그때 보니까 어떤 문제가 계기를 이게 일어난 시기의 그 배경을 체크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 후에 일어난 결과로 체크를 한 거예요. 그 문제지에 그게 배경도 있고 결과도 있고 뭐 그런 시기적인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제대로 안 본 거죠. 그리고 결과 이거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하고 체크를 했는데, 그게 시험 이제 OMR 카드 걷기 한 1분 전인가 2분 전에 보인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거 틀렸잖아. 지우고, 다행히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그리고 그거를 번호로 바꿨습니다. 그거 안 바꿨으면 69점으로 불합격이 될 수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게 보여서 71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시험 공부하는 거나 이런 거를 히스토리를 좀 이렇게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한국사를 이제 곧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사 시험은 좀 응시자들이 요즘에 많아져가지고 많이들 이제 그걸 합니다. 접수를 하십니다. 근데 접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히 51회차는 진짜 접수가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이제 문자로 정말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취소를 해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럴 정도였는데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를 안 하고 시험 봤습니다.
시험을 접수 기간은 5일 정도를 주어줬는데 그 5일 후에 뭐 저처럼 여유 있게 뭐 한 5일 있다가 5일 마지막 날에 뭐 접수하지 했다가 저는 접수를 그때 당일에 제대로 못했어요. 하루 만에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마감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임시 시험장을 하나 더 열었는데, 그것도 이제 저처럼 컴업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번 시험에 꼭 봐야 되는 사람들. 진짜 아침부터 컴업 대기를 했어요. 10시부터인가 땅 하고 열렸는데 계속 그 수강 신청 이후로 그렇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계속 새로 고침 누르면서 시험장 마감해서 이제 신청할 수 있게 활성화될 때까지 계속 봤어요. 근데 저희 남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거를 신청 못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다 신청을 했고, 그리고 시험을 이렇게 보게 되었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한국사 능력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거를 왜 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제가 시험을 이제 어떤 걸 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걸 준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게 이제 이 시험이 꼭 있어야 돼요. 이 시험 점수가. 그래서 신청을 하고 봤지만 공부하면서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라는 시험을 글쎄요, 국사를 제가 뭐 중고등학교 이후에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때는 거의 막 시험 점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뭐 내신 성적이나 이런 거에 연연해가지고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뭐 책을 이제 좀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최태성 선생님 책을, 저희 최태성 선생님은 이제 제가 서울에 거주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교사하셨어요. 그래서 더 좀 친근감이 있어서 이분의 책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워낙 유명하신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의 책이 참 좋은 게 이 흐름을 알 수 있게끔 해주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삼국시대를 본다 하면 이렇게 흐름이 한 번에 판서에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흐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시대적인 흐름을 머리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근현대 때는 일제강점기라던가 나라의 국권이 침탈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되게 세세하게 보면서 와, 정말 우리나라의 이 자유와 그리고 이런 환경들이 정말 거저 얻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지금 민주국가잖아요. 민주국가까지 형성되기까지 이런 것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희 시아버님과 함께 미스터 선샤인인가? 그 있잖아요. 그거를 봤는데 거기 신미양요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게. 그 보면서 이제 한국사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연도도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71년이었나? 그래가지고 막 아버님 묻지도 않으셨거든요. 근데 막 아버님한테 저건 신미양요라고 하면서 막 잘난 척 했습니다. 저 때 뭐 가보게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가보게요 나오고 막 하니까 가보게요 때는요 하면서 막 또 잘난 척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시험을 마무리했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한국사 기출문제를 다 뽑았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다 뽑았어요. 진짜 두껍게. 근데 여기서 3회분밖에 안 풀었거든요. 이 책을 이제 이면지로 쓸 생각입니다. 이런 게 좀 통쾌하잖아요. 이렇게 시험 끝나고 나서 물론 이 책은 버리진 않을 거지만 이 기출문제 뽑은 거는 폐기하기보다 이제 이면지로 이제 쓸 예정입니다. 한국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정말 잘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문제를 꼼꼼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문제 한 문제 저는 좀 하나 팁을
제 공부한 방법의 팁을 드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오면 여기에 학론의 형성 과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 문제에서 이렇게 보기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하나씩 다 점검하면서 봤어요. 이렇게 다 봤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나중에 또 올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